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하고 빛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소리에 대한 내용 살펴볼 시간입니다. 소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차분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리라는 것은 이제 음파라고 되어 있죠.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학파입니다. 즉 매질이 있어야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우주 비행사들 막 통신하던데요. 물론 그건 전파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우주선 안엔 공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살라고? 아니면 우주복 입으면 그 헬멧 안에 공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를 통해서 통신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헬멧 안에 공기, 그렇죠? 그것이 진동이 돼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파기 때문에 매질이 없으면 이거는 소리는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굉장히 좀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살려서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엉망진창이었죠. 뭐 예를 들어 뭐 스타워즈 대표적인 뭐 우주 영화의 고전이라고 하면 그 데드스타가 마지막에 그 악당의 별이죠. 데드스타가 터질 때도 보면 부앙 하면서 막 그냥 아주 성광을 내면서 폭발하는 이제 아주 장렬하게 터지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죠. 첫 번째로는 터지는 장면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빛은 매질이 없어서 전달되잖아요. 하지만 소리는 전달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앙 이렇게 터진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 종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파란 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 용수철 가지고 해봤죠. 진행 방향하고 그 매질의 진동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게 돼서 여기가 압축이 되고 또 널널하게 되고 압축이 되고 널널하게 되고 압축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 압축되는 걸 그 다음에 밀소 해가지고 밀소파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소밀파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라는 소리를 하면 이 공기가 압축, 아라는 소리 때문에 공기가 압축됐다가 퍼졌다가 압축됐다 퍼졌다 하면서 하면서 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고막 있죠. 고막에도 하는 것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고막이 진동하게 되고 거기 뭐 달팽이가 뭐 이동해서 뭐 대뇌까지 가고 이런 거 기억나죠?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음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 파장이라는 것은 밀과 밀 사이의 거리를 하나의 이제 파동의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아니면 소에서 소까지의 거리도 하나의 파장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서 소리는 여러분 알겠지만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나타내지 다음부터는 우리가 횡파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얘기도 없이 갑자기 막 횡파 얘기하면서 막 소리 분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는 종파가 맞는데 얘는 보세요. 뭐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횡파처럼 나타내면 우리가 막 그 원운동 이런 것도 해봤죠? 사인으로 코사인. 여러분 사인 코사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사인 코사인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횡파 형태로 나타내서 수학적으로 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종파이긴 하나 횡파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 해볼까요? 얘가 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쪽에 눌러줘야 되겠죠.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밀리고 여기서 밀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밀리고 매질들이 여기는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소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는 서로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 밀해지고 그럼 여기도 밀하고 여기는 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밀해지고 이런 패턴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이래?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중앙점을 잡으면 자 밀하고 소인점을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럼 이쪽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최고변이 최저변, 그러니까 여기도 최고변이죠. 반대 방향으로 최고변이 이렇게 이어주면 이것이 바로 횡파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밀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마루라고 생각하고 소인 부분이 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지점들이 바로 여기, 요 지점들이 바로 밀하고 소한 부분이고요. 바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변조를 해서 우리가 이거 바꿔가지고 횡파로 우리가 해석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빛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건 직진한다. 직진하다가 뭐 통과할 수 없는 애를 만나면 반사하고요. 통과할 수 있는 애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데 통과할 수 있는 애를 만나면 굴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애물을 돌아서 돌아가는 회절이라는 성질. 이 회절은 빛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선생님이 소리를 통해서 같이 동시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반사부터 살펴볼게요. 기본은 직진이고요. 직진을 하다가 얘가 통과할 수 없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애를 만나면 다시 튕겨서 돌아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요 면에 대해서 이제 반사를 했다고 하면 여기를 우리가 가상의 법선을 세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사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사각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다는 반사의 법칙이 만족한다. 왜냐하면 매질이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그 반사를 이용하는 것 중에 이 초음파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인데, 첫 번째 음향측신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리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얘의 깊이를 알아내는 거예요. 깊이를. 그럼 이건 뭐냐면 우선 음파 중에서도 초음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걸 우리가 가청 진동속은 가청 주파수, 똑같은 얘기를 그랬죠.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진동은 못 듣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큰 진동 소리는 또 못 들어요. 일반적인 사람. 뭐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걸 나타냈을 때. 그럼 여긴 진동수가 작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저파라 그러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귀로는 이제 요 사이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안 들리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는 에너지가 많다 그랬죠. 진동수가 크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얘는 진동이 적죠. 진동이 적은 애들은 이렇게 진동하지만 얘는 진동이 막 많으면 직진성이 강해요. 직진성.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음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진동수가 크게 되면 직진성이 강하다. 그럼 직진하다가 다른 물질 만나면 반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진동수가 크게 되면 시끄러운데 이 범위 안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적인 공유로 판단은 안 되지만 얘는 직진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직진을 하다가 반사하는 걸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음향 측신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초음파를 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얘 튕겨서 돌아오면 얘는 지금 얘 속도를 알거든요. 그럼 시간만 재는 거예요. 얘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얘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갔다 올 때 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절반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얘 속도를 알고 있고 그 시간의 절반만 계산해 주면 얘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초음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박쥐들. 걔네들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쏴요. 내가 쏜 애가 반사돼서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지금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쏜 애가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반사돼서 돌아오면 요 앞에 그 시간을 얘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앞에 어떤 뭐 장애물이 있다. 그럼 피해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박쥐들 신기하죠.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 박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그러니? 그러면 야, 너네는 그냥 이런 게 보이니? 너네가 더 신기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훨씬 더 고등동물이라고. 이해가세요? 예. 되겠죠? 박쥐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 뭐 폄하가 아니라 우리가 더 신기하지. 우리는 그냥 보이잖아. 걔는 뭐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의료기기 그죠? 초음파 진단 장치예요. 특히 우리 태아 보는 건데 뱃속에 아이 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초음파를 쏘는 거죠. 근데 파장이 긴 걸 쏘게 되면 파장이 이게 뭐 구렁이처럼 넘어가다 보면 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애를. 이렇게 되면 이 애 형태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진동수가 큰 애를 쏘게 되면 이게 반사되거든요. 반사돼서 돌아오고, 자, 돌아오고, 또 반사돼서 돌아오고. 이런 반사돼서 돌아오게 되면 이 형태 있는 부분에서는 얘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얘들의 즉 통과하는 애들만큼의 이런 어떤 신호들을 영상 장치로 구현해가지고 이 아이의 형태를 우리가 가늠하는 겁니다. 뭐 정확히 안 보입니다. 보면 뭐 애가 막 이러고 있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런 형태를 보면서 물론 많이 발달해서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뭐 심장 같은 거 뛰는 것도 보기도 하고 뭐 아이의 뭐 성장 정도 속도 이런 것도 보긴 하지만 어떻든 이런 형태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초음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영상 장치, 영상으로 변환해서 보는 거죠. 그럼 진동수가 여러분 세면 셀수록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반사되는 것이 확실하게 반사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선명한 상황을 볼 수 있지만 진동수가 너무 커버리면 반대로 뭐가 많이 커진다 그랬죠? 에너지. 그럼 진동수가 크다고 해서 막 감마레이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애 한번 보자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보는 게 되죠. 애한테도 위험하고 산모한테도 위험하고 큰일 납니다. 근데 초음파를 이렇게 쏴도 되는 이유는 이거는 어떤 인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고 후방 센서 박쥐랑 똑같아요. 얘가 쏘고 있어요. 장애물이 없으면 얘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럴 때는 그냥 삐삐삐삐 하다가 갑자기 뭐 이거 장애물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금방 돌아오죠. 그럼 얘가 다급해지는 거야. 막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야야야 너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쾅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 어떤 그 소리의 그 간격 있죠? 울리는 소리의 그 경고음의 간격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뭐 마지막으로 뭐 초음파 세척기는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때리는 거예요. 걔를 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이게 뭐 미셈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걔들을 떨어뜨린다 뭐 제거한다 뭐 이런 정도로 마찬가지로 파장이 길면 그냥 먼지 있으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얘가 막 직진성이 강해 버리면 얘가 빡 직진해서 때려가지고 얘들을 없앤다 바로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리의 성질인데 자 보세요. 굴절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직진하고 반사에 대한 내용이 끝난 거고 소리도 굴절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직진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매질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외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직진을 하고 싶으나 굴절한다 그랬죠? 똑같은 현상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혼동하는데 매질의 상태에 따른 소리의 속력을 보게 되면 고체를 통과할 때, 액체를 통과할 때, 기체를 통과할 때 누가 가장 소리의 속력이 빠를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체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기체가 제일 느려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소리는 역학파라 그랬죠. 얘는 매질이 없으면 아예 전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매질이 있으면 전달이 잘 되겠죠. 그럼 매질이 있을 거라면 어떻게 돼? 더 확실하게 있을수록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매질들이 얘들이 막 진동을 해서 이제 뭐 전달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얘들이 기체와 기체는 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고체는 바로 여기서 전달해서 쫙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일수록 훨씬 더 전달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실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잘 여러분들 뭐 이런 영화 잘 아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웨스턴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총잡이들 나오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거기서 보면 막 기차 탈환 이런 거 있어요. 수송선 탈환. 그러면 기차가 저기서 오는 소리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뭐 다이너마이트 터트려도 될 텐데 미리 기찻길에다가 귀대 보거든요. 기차가 오기도 전에도 벌써 어디서 오는지 이 기찻길을 통해서 소리가 훨씬 더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디쯤 벌써 얘가 진동이 느껴진다,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옛날 기차입니다. 요즘에 이거 실험해 보겠다고 하면 요즘 KTX예요, 그렇죠? 소리가 정말 되는지 알고 귀대 보면 진짜 소리 하면서 막 두궁두궁 막 지나가요. 큰일 나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정 해보고 싶으면 목욕탕 가서 동전 2개 들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쨍쨍쨍 소리 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쨍쨍쨍 한번 친구랑 해보세요. 거리 떨어뜨려 놓고 훨씬 더 물속에서 소리가 잘 들려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때 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하나. 종이컵 전화기. 여기 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소리 들어보는 거. 여러분 이거 제대로 만들잖아요. 잘 들려요. 공기 중에서보다 더 잘 들려요. 왜요? 매질이 뭐예요? 실이죠. 고체입니다, 고체. 얘 통해서요. 공기 중에서보다 이게 더 빠르게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잘만 만들면 그냥 뭐 졸면서 만들고 뭐 귀찮다고 이러면 안 되고 제대로 만들면 이거 정말로 잘 돼요. 오, 신기했어요, 선생님. 유치원 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예. 선생님 이거 하버드 유치원 나왔는데요. 그때 이거 기억이 선명해요. 자, 어떻든 간에 바로 고체에서 더 소리의 속도가 더 잘 전달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포인트 잡아야 돼요. 자, 뭐냐? 온도에 따라서도 속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매질에서라도 온도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진다. 즉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요. 왜냐하면 매질이 채워졌는데 그 매질의 온도에 따라서 보면 매질들의 진동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온도가 올라가면 얘들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진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면 더 빨리 진동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더 진동을 활발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소리를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매질이에요. 공기라는 같은 매질 안에서도
온도에 따라서 매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특성이,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납니다. 같은 공기 내에서. 그러니까 뭐 공기에서 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기 내에서도.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사람이 아라는 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간다고 하죠. 이 그림은 뭐냐면 파동을 3D로 나타나는 걸 다시 2D로, 3D를 2D로 나타내는 거 뭐냐면 파동이 이렇게 횡파로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랬지, 입체적으로. 그 중에서 마루들만 표시한 거예요. 2D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은, 자, 요 그림은 소리가 이제 파동 형태로 나간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 보게 되면 햇볕을 받게 되죠. 그럼 태양열에 의해서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데워집니다. 근데 땅도 데워지거든요. 근데 땅은 공기보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열용량이 더 작죠. 즉 비열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죠? 한여름에 여러분 맨발로 못 다닙니다. 뜨거워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뜨거워졌지만 얘는 더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되냐?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데워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얘가 먼저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이 올라와서 아래쪽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더 뜨겁습니다. 아래쪽 공기가 더 따뜻하고 위쪽은 이에 비해서는 조금 좀 온도가 낮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파동의 속력이 전달이 더 빨리 잘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파동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애가 밑에서는 더 많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가 요만큼 갈 때 얘들은 더 많이 간다. 지금 이게 뭐 그린 거예요, 여러분? 파장이잖아요. 아, 이거 또 얘기해. 얘는 그대로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요 매질의 온도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이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장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수직인 성분의 얘 방향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만 그리게 되면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반면에 밤은요. 밤은 얘도 식고 얘도 식었는데 얘가 더 빨리 식어요. 비율이 작기 때문에. 혹은 열용량이 작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따뜻해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일로 더 뺏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의 공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위쪽보다 아래쪽 공기가 더 차가운 겁니다. 그럼 위쪽이 더 전달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R라는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가 더 많이 가고 얘는 더 적게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 노숙 하잖아요. 노숙 같은 거. 그렇죠? 예, 우리가 가끔 애용하는데 선생님도 가끔 하는데 한여름이라 그래도 여러분 밤에는요. 여기 어떻게 되죠? 예, 굉장히 차갑습니다. 입 돌아가요. 자고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박스 좋아. 박스. 아, 기가 막혀요. 박스. 보온 잘 됩니다. 박스 깔고 자야 돼요. 예, 근데 여름에는 노숙을 안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한번 해봤는데 모기랑 벌레가 그냥 내가 그냥 다음날 완전 그냥 무슨 멍게가 돼. 멍게가.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겨울도 하면 안 되지. 추우니까. 결과적으로 노숙을 하지 말자는 이상한 얘기인데. 자, 어떻든 간에 밑으로 깔리는 거죠. 이해가죠? 선생님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자, 새 어떻게 그려? 자, 저 오리가 됐는데 우리도 새죠? 네, 새.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쥐가. 그쵸?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쥐.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고요. 날개를 펴라 좀. 그리고 지금 낱말은 쥐가 듣는다. 쥐. 예, 쥐. 쥐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깔린다는 내용. 그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기지만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그렇죠? 굴절은 전달 속도가 달라져야지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달 속도가 달라지는 가장 핵심은 매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같은 매질이라도 온도가 달라지면 같이 다른 매질처럼 성질이 달라지는, 그렇죠? 속력에 대한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굴절이 일어난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절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요. 요 회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은 장애물 뒤쪽까지 전파되는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볼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회절에 대한 이거 선생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장애물 뒤쪽까지 전파되는 현상인데 사실은
회절의 가장 큰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직진이라고 그랬죠. 파동이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직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옆에 이 곁다리는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여기 틈이 있어요.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떠들어서 파동, 이것도 여러분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거 윗부분만 그린 겁니다.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직진만 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 상태 이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실 밖에서, 여러분 교실 밖에서 여러분 떠들고 있다. 아니면 교실 안에서 떠들고 있는 밖에서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여기 지나갈 때는 안 들려.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 이게 보세요. 지나가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나갈 때만 소리가 여기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전체적으로 여기가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여기는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 그렇죠. 얘가 이렇게 원래 직진해야 되는데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성질, 이게 바로 회절이에요.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요 근처만 오면 애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되겠죠? 이것이 바로 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장애물을 통과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잘 통과한다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이거 비교해 볼까요?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파장이 짧아요. 그럼 막 직진하죠? 그럼 여기 부딪혀서 어떻게 되냐면 반사가 돼요. 대부분 통과를 못 한다. 근데 파장이 길면 어떻게 된다? 휘청휘청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넘어간다는 거는 선생님이 장애물을 했을 때 옆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얘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회절, 뒤로 잘 넘어간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면 파장이 이게 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파장이 기니까 이 간격을 더 길게 해줘야 돼. 길게. 더 길게, 확실하게. 길게 그려주면 여기서 직진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퍼지는 현상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죠.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틈이, 이거 여러분 좀 중요한 건데, 틈이 좁을수록 오히려 회절은 잘 된다. 그럼 요거에 대한 반론을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지금 파동이 직진하죠. 근데 틈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아예 틈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그대로 직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죠? 틈이 없다면 아예 그냥 얘는 직진하는 애는 계속 직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회절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여기 파동, 물결파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점파원이라고 해서 점 하나가 이제 진동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물결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윗부분만 나타나게 되면 이런 방향, 즉 직진하는 녀석이 있지만 옆으로 퍼지는 요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직진을 여기라고 한다면 요것들이 이제 회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데, 틈이 여러분들이 넓게 되면 얘네들 전파원들이 다 계속되면 이렇게 직진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거든요. 얘들을 여기 얘들이 다 이제 하이먼스의 우리가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들은 직진이고, 그 다음부터 요 부분만 이제 꺾이게 되는데, 여기 틈이 좁아가지고 여기 점 하나만 지키게 되면 얘는 완전히 구형으로 퍼져서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많이 본 기호 아니에요? 점 하나 찍었을 때 회절이 잘 된다. 이거 뭐예요? 무슨 기호예요? 그렇죠. 와이파이잖아. 와이파이 특징은 뭡니까? 구석구석 잘 터진다.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다 퍼져가지고 무선 통신이 잘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이 특징에 대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FM 방식이 있었고요. AM 방식이 있었죠. 요즘에 여러분들 라디오 보면 주로 이제 FM이고 AM은 거의 이제 잘 듣지 않지만, 사실은 어느 게 더 여러분들 장애물 잘 통과할까요? 지금 FM이 좀 각광을 받지만 예전에 AM이 최고였습니다. 이게 장파예요. 이거예요, 이거. 얘가 단파입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산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집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FM 같은 경우는 확 진동수가 커요. 그럼 여기를 통과 못하고 다 반사돼서 나가요. 여기는 전파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AM 같은 경우는 휘청휘청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이게 수신이 돼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여도 AM은 잘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그러면 얘는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FM은 사라져야 될 애가 될 뻔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 각광을 받냐면, 우선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음질이 좋습니다. 근데 음질이 좋으면 뭐해? 들리지가 않는데. 근데 이것을 극복한 게 있죠. 뭐죠? 그렇죠.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그냥 이렇게 쏴주면 AM만 들렸어요. 시골 한 꼴장에는 막 이런데. 터널 들어가면 FM 다 차단됐다고요. 안 됐다고. 그 터널 안에 무슨 수신기를 따로 달지 않는 한.
근데 이제는 뭐다? 그렇지. 인공위성에서 아예 반사해가지고 그냥 쏴주잖아. 그러니까는 뭐 장애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막 이 직진성 강한 이 단파를 그냥 FM을 그냥 막 쏴주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하고 잘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각광받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게 발달 안 됐으면 아마 AM이 지금도 선호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중에 핸드폰 중에 01 뭐 해서 여러분 다 01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어떤 특정 회사에 따라서 뭐 번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선호하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가 잘 터져서요. 걔들이 굉장히 선호된 번호였어요.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몇 번인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걔가 FM 방식일까요? AM 방식일까요? 사람들 대부분 그게 FM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AM 방식이었어요. 휘청휘청 하면서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회절돼가지고 다 들어. 그러니까 잘 터지는 거야. 음질은 떨어져도 우선은 통화가 안 되는 것만큼 좀 여러분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잘 터지니까 FM, 좋은 거는 FM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AM 방식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잘 안 터지는 것들이 바로 FM 방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틈에 대한 내용.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그랬죠.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피커들 본 적 있죠? 스피커들 하나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세로로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다? 양옆으로 회절을 잘 시키기. 틈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소리를 양옆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니 내가 여기 공간에 살고 있으면 내 공간은 수평적으로 넓지 위아래로 넓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산다고. 이걸 눕혀놓고 들으면 틈이 좁은 이쪽으로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회절이 잘 돼요. 그럼 위아래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 막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싸우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넓게 위아래가 아닌 넓게 우리가 소리를 이제 풍요롭게 듣기 위해서는 안 들리는 거 없이 잘 듣기 위해서는 회절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로 모양으로 스피커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퍼라는 거 있잖아요. 우퍼 스피커는 그냥 네모네요. 얘는 모양이 길고 짧은 게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건 선생님이 뒤에 소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리의 3요소라는 기본 개념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파동의 특성으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우선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는 음파의 진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리와 여기 있는 소리를 봤을 때 진폭이 더 클수록, 보죠? 여러분 진폭 있죠? 진폭이 클수록 더 큰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리의 높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고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음하고 저음. 그래서 음파의 진동수, 여기는 진동수의 개념으로 진동, 여기서 보면 얘보다는 진동이 훨씬 많죠. 이러면 고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우선 살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소리의 높이는 바로 진동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타는 일반적으로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맨 윗줄에 가장 두꺼운 줄을 설치를 하고요. 맨 아랫줄을 얇은 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고정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마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기타 줄을 튕기게 되면 줄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줄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윗줄은 두껍기 때문에 질량이 크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쳤을 때 진동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진동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저음이 나겠고요. 반면에 얇은 줄은 뭐 질량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고음이 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입니다. 미입니다. 미. 높은 미가 나오죠. 맨 아랫줄은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같은 줄 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타 줄을 그냥 연주했을 때는 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지판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게 되면 이 손가락이 이제부터는 요 마디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줄이 진동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줄만 진동을 합니다. 줄의 양이 절반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는 질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진동이 많아져서 고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연주했을 때보다 지판을 찍게 되면 한 옥타브 높은 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판을 더 위쪽으로 이쪽으로 잡을수록 더 소리는 그렇죠? 훨씬 높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진폭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리의 크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살짝 쳤을 때 줄의 진동은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근데 세게 치게 되면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소리가 커지죠. 살살 치느냐 세게 치느냐에 따라서 진폭, 줄의 진동, 이 진폭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잠 보죠. 살짝 치면 세게 치면 소리가 커지죠. 그렇죠. 진폭에 따라서 바로 우리 소리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이해 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소리의 요소 중에서 진폭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소리의 크기가 되겠고 진동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리의 고음과 저음, 높낮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래요. 잘 알고 있어도 얘랑을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크다는 거랑 그 다음에 소리가 높다는 걸 구분을 좀 잘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싸울 때는 소리를 크게 내죠. 높게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접촉사고가 났다. 그럼 막 이제 화가 나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높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진폭을 높이는 건지, 그렇죠? 예, 진동수를 높이지 않습니다. 고음을 내지 않죠.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큰 거랑 작은 거 구분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목감기가 걸렸을 때 아까 그 기타의 그 실험하고 똑같은데 목감기에 걸리면 예를 들어 뭐 편도염이나 이런 거 걸리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고음이 나와요, 저음이 나와요. 지금 요거를 보게 되면 저음이 나오죠. 고음 안 나오죠. 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대가 부어요. 뭐 염증이나 이런 그런 어떤 뭐 작용 때문에 부어서 얘가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대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묵직하니까 뭐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진동을 많이 못 하겠죠. 그렇죠? 묵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음이 나오지 고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붓기가 다 빠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병이 다 나야지만 여러분 원래대로 목소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진동수에 대한 게 고음과 저음에 대한 건지 한번 해보면 되죠. 약간 도플러 효과 선생님 뒤에도 선생님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이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선생님이 거의 뭐 저도 해봤는데 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톤으로 이제 파동을 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TV로 보는 친구들 말고 동영상으로 봤을 때 동영상에는 배속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2배속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기준에서 이런 파동이 지나갈 때 소리가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2배속으로 지나가면 얘들 어떻게 돼요? 빨리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물론 스피드, 말하는 스피드도 빨라지지만 이 막 지나가는 파동이 즉 뭐예요? 이 진동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리면 자 일반적인 속도로 들으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말도 빨라지지만 잘 들어보세요. 진동수가 막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진 효과가 나죠.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치도 올라가요. 즉 쉽게 말하면 뭐 소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강조를 하긴 했지만 빨리 돌리면 톤도 올라가요. 쩌쩌쩌쩌쩌쩌쩌 하면서 올라갑니다. 반면에요. 이게 최악인데 뭐 0.5배속 이런 걸로 한번 줄여보게 되면 얘가 느리게 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소리도 느려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되고요. 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이제 낮아지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원래 톤보다 원래 소리보다 저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요 두 가지 요소 봤고요. 아까의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스피커 모양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이라고 그랬는데 우퍼 스피커라고 해서 우퍼 스피커는 모양이 우리가 관계없이 거의 네모나게 만든다 그랬죠? 정사각형 같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서도 살펴봤지만 회절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틈이 좁을수록 회절 잘 되죠. 맞죠? 그런데 얘는요. 기본적으로 우퍼는 저음이에요. 저음. 여러분들 요즘 뭐 음악 특성상 막 저음으로 쿵쿵쿵쿵 막 때려주는 이 비트 음악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음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모양과 상관없이 원래 뭐 그렇죠. 회절 자체를 잘해요. 암만 그 회절 잘해도 멀리 퍼지는 건 좋지만 고음하고 저음이 동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했지 막 저음만 회절 너무 잘 돼서 저음만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제대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양까지 원래 얘네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모양까지 이렇게 틈을 좁히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가볼 수 있겠지만 클럽 같이 음악 크게 틀어놓는데 보면 그게 이제 회절에 대한 내용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문 닫아 놓죠. 그럼 음악을 크게 들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고음은 안 나옵니다. 회절이 잘 안 돼요. 고음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문 닫아놨다 하면서 막 이런 소리 안 들리고 저음은 회절이 잘 돼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저음은 여기 다 회절돼서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문 닫아놔도 막 좀 기분 안 좋은 소리죠. 건물 울리면서 막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 들리죠. 저음은 회절이 돼서 이 바깥으로 문을 닫아도 조그만 틈이 있어서 얘들은 잘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거도 이제 문 열면 이제 동시에 막 다 쏟아나지 막 고음 저음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리의 맵시라는 건데 이건 음색입니다. 그래서 음파의 파형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파형인데 파의 형태 소리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외모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의 어떤 쉽게 말하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한 파형이 달라지게 될 때 소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다른 이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렉기타는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파형을 바꿔주면 전혀 색다른 소리가 됩니다. 자, 파의 형태를 바꿔줌으로 해서 파형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혀 다른 소리, 음색이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해 봤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는데요. 여기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들이라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6쪽에 있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보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뭐 자외선, X선, 마이크로파가 이용되는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 X선이고요. 이거 마이크로파죠. 그렇죠? 여러분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이거 이제 살균 소독기니까 자외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는데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가해 전자기파와 나의 전자기파가 같다 그랬는데 진동수는 얘가 더 세죠. 직진성이 강하고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 되겠고. 진공에서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속력은 나와 다가 같아야 되겠죠? 속력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다의 전자기파는 자외선이라는데 이거 자외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안 어려워요. 오히려 그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렵죠? 이런 단편적인 지식 같은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전기 방전으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한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전 소자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방전이 일어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겠죠? 그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 때문에 여기 전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전구 켜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전 소자를 누르면 균일한 전기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변하는 자기장에서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변하는 전기장을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균일하다는 게 잘못된 거고 전기불꽃 방전에 발생한 전자기파로 램프에 불이 켜진다. 요거에 의해서 불이 켜진다. 맞고요. 이 원리를 이용하면 전자기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변하는 자기장, 변하는 전기장 해가지고 수신하는 장치, 송수신 장치를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상적인 문제죠. 이거 여러분 귀체온계잖아요. 뭐 이용하는 겁니까? 그죠?
자외선이에요? 적외선입니다. 뭐 귀소독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적외선 이용하는 건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A 영역의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에 있습니다. A 영역이에요, A 영역. 요거죠. 자외선보다 여기 있는 거, 가시광선 위에 있는 요거 이제 쉽게 말하면 적외선이죠. 이거 채운 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된다. 전자기파니까요. 맞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건 모두가 다 전자기파고요. 작은 미생물을 살균할 때 이건 자외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진공 중에서 속력이 빛보다 빨라야 되는데 파장이 길건 짧건 그렇죠? 어떻게 된다? 속력은 얘 자체 내에서는 다 똑같다 그랬죠. 이 빛의 속력, 전자기파의 속력은 같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잘못돼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게 되면 나머지 이제 뭐 4번, 5번 이런 문제 풀었기 때문에 또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이죠.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파는 라디오와 같은 방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게 전파예요, 우리. 뭐 공중파 이랬죠? 이제 공중에서 있는 그 전파 그 얘기예요. 예. 많이 사용하고 우리 인체 내부의 뼈를 볼 수 있는 사진은 자외선이 아니고요. 적외선 이제 X선이지 X선. 그다음 적외선은 살균 효과. 적외선 살균 효과 아니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간단한 단편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46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146쪽에 있는 이제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보면 파동을 표시하는 요소 A, B, C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각각 쓰시오.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A는 진폭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파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마루, 그 다음에 D는 골이 되겠습니다. 맞죠? 파동의 C점과 D점 잠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쓰셔야 되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쉬운 게 자, C점과 D점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려줬네요. 너무 친절하네요. 이렇게 이동한 걸 그냥 하나 그려주면 돼요. 똑같은 모양을. 그럼 C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애가 일로 내려가게 되고요. D 같은 애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파동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의 그 매질의 다음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그려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는 아래고 D는 윗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문제 계속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한 건데요. 보세요. S파 적외선 마이크로파는 이거는 지금 전자기파고 이거는 지진파 S파죠. 그렇죠? 얘는 역학파고 이건 전자기파니까 이 분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렇죠. 횡파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음파, 역학파지만 그렇죠? 이거 둘 다 역학파지만 이건 다 종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횡파와 종파이기 때문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의 관계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해파의 진동수는 얼마인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배 도시 4초에 한 번씩 솟구쳐 오른다. 그러니까 4초마다 이게 규칙적인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분 주기는 4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동수는 얼마? 그렇죠. 4분의 1 헤르츠가 되겠죠. 파장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중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여기 12m. 파장은 12m니까 그렇죠? 요거 나눠주고 그다음 요거 곱해주면 알겠지만 얼마 안 되니까 속력은 3m/s가 되는 거고요. 헤르츠는 진동수 우리가 4분의 1 헤르츠 쉽게 말하면 0.25 헤르츠가 된다는 거 방금 구했습니다. 간단하죠? 예, 오히려 파동 요 부분은 중학교 내용보다도 여러분 더 쉬워요. 예, 더 쉽습니다. 중학교 때가 여러분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4번.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음파를 측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미라고 미란 곳이니까 여기가 한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A는 한 파장을 나타낸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게 되면 오실로스코프에서 나타난 측정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횡파로 나타낸 거네요. 근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주기를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기는 뭐 여기서부터 계산이 됩니다. 1, 2, 3, 4 여기까지고요. 아니면 1, 2, 3, 4 똑같죠. 그래서 주기는 4초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파장은 알 수가 없네요. 여기. 그래서 보게 되면 A는 음파의 파장이라고 돼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미라고 미란데 그 거리니까 B가 짧을수록 진동수는 작다는데 이거 잘못됐죠. 주기가 짧을수록 진동수는 커져야 됩니다.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음파의 속력은 A가 뭐였습니까? 파장이고요. B가 주기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뭐죠? 거리를 시간으로 그렇죠? 거리의 양에 대한 어떤 시간의 질적인 개념, 즉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돼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소리의 굴절이죠. 낮에는 새가 듣고요. 그렇죠?
밤에는 여러분들 G가 듣습니다. 소리의 속력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느리다가 아니고 빠르죠. 그렇죠? 주의해야 되고 공기 온도가 연속적으로 변함으로 소리가 굴절되어 휘어진다. 그렇죠? 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질이 점점 연속적으로 변해서 속도 변화가 생겨서 굴절이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밤에 발생한 소리는 낮에 발생한 소리보다 지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깔린다는 얘기거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더 멀리까지 잘 전달합니다. 지면을 따라간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소리의 3요소에 대한 문제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기억. 자, A가 가장 높은 소리라 그랬는데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커야 되죠. 진동이 얘가 제일 많잖아요. C가 돼야 돼요. C. 그래서 잘못됐고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커야 됩니다. B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B와 C는 같은 음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자, B와 C의 파의 형태가 똑같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의 목소리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게 되면 이거 물고기까지 거리를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반사돼서 오는 거죠. 쏘는 지금 초음파를 보니까 파장은 5cm고요. 파장은 5cm고 진동수는 얼마냐면 30kHz래요. 30kHz. 됐죠? 돌아온 시간이 4초랍니다. 4초. 그러면 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왕복이 4초니까 여기까지 간 건 얼마가 되겠어요? 2초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2초예요. 2초. 그럼 얘 속력을 구해보면 자, 이 얘가 지금 가는 속력은 얼마가 되죠? 5cm니까 0.05 곱하기 얘가 30kHz니까 30 곱하기 000Hz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이게 속도가 150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속도로 지금 속도 구한 거예요. 2초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000m가 정답이 됩니다. 이건 뭐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계속해서 보면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초음파를 다양하게 활용한 기기에 대한 설명, 반사 이용하는 거죠. 자동차 후방 센서, 그렇죠? 맞죠? 근데 후진할 때 초음파를 발생시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물체 영상 만드는 건 아니고요. 뭐 영상까지 만들어 소리로만 전달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는 사용되는 건 맞지만 잘못됐고, 비파괴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얘가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는 거를 직진선을 이용해서 재료 속에 결함을 찾거나 물체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 맞는 내용이고요. 초음파 세척기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미세 기포를 터뜨려 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세척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빛에 대한 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7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가는 RGB 영상 장치의 빛 AB가 눈에 들어와서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AB가 들어왔는데 노란색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RG란 얘기죠. RG. AB가 RG입니다. 누가 R이고 G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자, 원뿔 세포 S1, S2, S3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파장이 긴 애가 여러분 빨간색 쪽이죠. 얘가 레드란 얘기고요. 그 다음 파장이 짧은 애. 그렇죠? 진동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장이 긴 애가 레드, 그리고 진동수가 작고요. 진동수가 그보다 크면서 파장이 더 짧은 애는 얘가 이제 그린이 되고,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진동수 큰 얘가 블루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빛의 3원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두 빛은 빨간 빛과 초록색 빛이다. 그렇죠? A, B라는 것은 바로 RG가 돼야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R과 G 맞는 내용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의 빛 A, B에 반응하는 상대적 세게 큰 것은 R과 G가 반응해야 되니까 S3와 S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S1과 S2라고 되어 있으니까 S2와 S3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는 역학파와 종파,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의 성질은 우리 빛의 성질과 똑같은 이런 성질들이 나타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속력은 고칠수록 빠르고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내용, 그죠? 3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파동의 성질과 연결하는 부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파장이 길수록 그 다음에 틈이 좁을수록이라는 사실,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